자, 봅시다. 지금 요 파트만 빼놓고 이제 고차 방정식 쪽에 대한 내용은 다 했던 건데 여기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연산 파트랑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어서 그냥 식변형 뭐 이런 걸 좀 잘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야. 그 문제 까다롭게 나와도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니네가 이제 식을 다루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약하다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제 시험 볼 때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과정 지나면 또 나오지도 않는 단원이기도 해. 아니, 안 나오는 파트기도 해. 그래서 고차 방정식 쪽은 니네 지금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에 대한 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었잖아, 몇 가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요 학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쌤이 보통 너네한테 얘기할 때 요 단어는 진짜 중요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야? 어떤 건 되게 중요하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해. 왜 그럴까? 어. 그쵸. 계속해서 쓰이는 내용이니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1학년 때는 뭐 까다롭게 나오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나올 수 있지만, 2학년부터는 뭐 오메가라든지, 아니면 뭐 고차 방정식 막 까다롭게 내는 문제라든지, 뭐 너네 지금 풀고 있는 상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만 좀 빠삭하게 해놓으시면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3차 방정식에 이제 요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했는데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꼴의 방정식이 되던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꼴의 방정식 요렇게 되겠지. 이해했지? 그럼 요 방정식 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얘 공식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 1은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허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허근은 여기서 갖는 거야. 그리고 쌤이 뭐 얘기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허근은 항상 아까 얘기해 줬잖아. 켤레근을 가져요. 허근은. 오케이? 허근은 왜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너네가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가 음수인 경우가 얘가 허근이 될 때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플러스 루트 음수 마이너스 루트 음수라고 반드시 항상 두 개씩 나오겠지. 그래서 켤레근을 반드시 가져요. 물론 실수 조건은 있어야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허근은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의 허근은 요 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를 근해 공식을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a분의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뭐야? 3i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을 지금 오메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실근을 갖고 여기서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메가는 딱 특정돼서 정해진 값이라기보다는 그냥 허근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읽어요. W를. 됐지? 자, 그래서 요 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식의 근이면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그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했지?
그러면 얘에 대한 켤레근은 오메가 바인데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로 이 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죠? 그리고 이 2차 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한 근은 오메가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럼 두 근의 곱은 오메가 오메가 바라고 쓸 건데 얘는 몇이에요? 1이 되겠죠. 됐죠? 물론 요 식에서는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요런 관계식에 대한 걸 이용해서 식변형 뭐 요런 것까지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줄 거야. 그럼 x의 세제곱은 뭐 마이너스 8의 한 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8이 될 거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공식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얘는 실근이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다. 오메가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이니까 플러스 4야. 뭐 이런 걸 또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요것만 주는 건 아니야. 알았어? 됐지?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약간의 팁을 주자면 초반에는 뭐 식의 변형은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네가 약간 헤맬 수 있어. 오메가가 나오면 괜히 어렵게 느껴서. 그러면 쌤이 조금 전에 했듯이 이런 조건이든 x의 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주든 어쨌든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주고 그거의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래서 인수분해한 식을 써. 그럼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쓰겠지. 맞지? 그러면 요것만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오메가 대입한 것도 써.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도 쓸 수 있지. 뭘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을까봐 내가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써놔 그냥. 얘 쓰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써놓으세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지금 이 식에서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이죠. 이해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의 한 근이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를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뭐 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마이너스 1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얘네를 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해했지?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요 정도까지 써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내용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오메가 오메가 바가 1인 경우를 봤었어요. 여기에서. 맞죠? 이해했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오메가를 나타내려면 오메가 바로 양변을 나누겠지? 그럼 오메가 바 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죠. x에다 그냥 대입한 거니까. 맞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나. 그럼 쌤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볼 거예요. 그럼 오메가가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지. 이해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식을 몇 개 써놓고 시작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 문제 유형이 이제 좀 감이 잡히면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감 잡힐 때까지는 좀 귀찮아도 이렇게 쓰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요 방정식을 얘 좌변 넘겨서 계산해주면 x-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여기다 오메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면 얘는 몇이야? 0이겠죠. 됐죠? 얘는 두근의 합이고 얘는 두근의 곱이네, 모양으로 봤을 때. 맞지? 그럼 두근의 합이 몇이야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두근의 곱은 몇이야? 1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지? 자, 여기에 한 근이 지금 오메가라고 했는데 얘 보고 이 꼴을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얘는 0이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있어.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즉 x 플러스 x분의 1 꼴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x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죠? 양변을 x로 나누면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x분의 1이 돼서 얘가 좌변으로 아니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런 걸 또 보면 요 녀석이 지금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하면 몇인 걸 알아요? 1인 걸 알죠? 맞죠? 그러면 계속 세제곱에 몇 제곱 되어 있으면 얘는 항상 1이겠네. 맞죠? 그러니까 세제곱의 거듭제곱꼴로 20 지수 20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에 몇 제곱에 일단 6제곱을 하겠지. 맞지? 그럼 18제곱까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오메가 제곱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20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얘인데 얘는 지금 1이거든. 그러니까 6제곱 하나하나 사라지고 얘는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이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오메가 10제곱은 뭐와 같을까?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1이니까 사라지고 오메가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했어 우리? 복소수 할 때 했잖아요. 걔는 4제곱마다 뭔가 1이 나오니까 i의 100제곱 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1이랑 같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걔랑 비슷한 형태인 거지 지금 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1 돼서 결국엔 여기에다 오메가 집어넣은 값과 같은 식이 나온 거니까 얘도 0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그러면 연습 문제 저는 그래요. 니네가 좀 감이 아직은 조금 덜 올 테니까 한두 개만 더 하고 연습 문제 넘어갈게요. 지금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다 오메가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걸 몇 가지 적어 놓고 오메가 세제곱하면 얘 1이야. 그럼 1은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요 녀석은 아까 뭐랑 같았어? 오메가 세제곱 전체의 세제곱 오메가여서 얘 지금 오메가가 세제곱하면 1인 게 나오니까 얘가 1이어서 오메가로 나오죠. 그럼 분모는 뭐예요? 1 플러스 오메가인 거야. 근데 얘는 그거 10제곱보다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볼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보시면 돼요. 오메가 플러스 1이래. 맞죠? 그럼 얘 우변으로 넘기면 얘랑 같은 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분자가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약분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까 뭐였어? 오메가랑 같은 애였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애였죠. 됐죠? 그러면 근데 얘랑 꼴이 같진 않구나. 역수관계는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또 이걸 보시면 되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볼 수 있지. 됐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면 약분해서 또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지? 자, 비슷하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좀 볼까요? 뭐 할까? 뭐가 재밌을까? 6번 할까요? 6번? 자, 4차식이 있고요. 얘네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얘네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1과 루트 2가 근인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뭐 A, B는 상수라고 했지 유리수나 뭐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켤레근 갖는다라고 뭐 단정 짓거나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근데 얘가 복 2차식이야 보면. 그럼 복 2차식일 때 근을 어떻게 갖지 보통? 뭔가 x의 제곱을 x로 치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꼴이 있다.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x 돼서 인수분해 됐다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x의 제곱이었으니까 맞죠? 치환했던 게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어떻게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여기서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뭐 요렇게 나오겠다. 맞지? 이해했니? 근데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정리됐었죠? 완전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 이런 꼴이어서 합차로 썼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쌤은 일단 식의 꼴을 좀 다시 상기를 좀 해봤고요. 여기에서 1과 루트 2를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어때야 돼? 성립해야 되겠지? 그럼 루트 2 넣어도 어때야 돼요?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그냥 그 식에서 생각해도 되겠다. 얘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한번 나올 거고요.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식을 어떻게 빼면 되겠죠? 연립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러면 a가 될 거고 얘는 3이 되겠다.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몇이야?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a랑 b를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복 2차식 푸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했지? 자, 얘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지만 때때로 얘가 이렇게 나올 때 식을 써서 풀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생각도 같이 해주세요. 아셨죠? 얘는 상반 방정식이니까 안 할게요. 근데 상반 방정식을 풀어보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왜?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은 봐봐. 얘 총 근이 몇 개예요? 4차 방정식이니까. 복수수 범위에서 근을 생각하면 총 4개죠? 그냥 차수만큼 나오는 거지. 근데 4개가 다 실근일 수도 있고, 맞지? 2개는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정확하게 풀어서 마지막에 2차식, 2차식이 꼴로 뭔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상반방정식이니까 이해했지? 얘네의 근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뭘 갖고 확인하면 돼? 판별식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됐어? 둘 다 얼른 판별식을 써봐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허근, 실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실수근을 갖는 녀석들의 두 근의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얘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분모에 실수화부터 하셔야 되죠?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갖다 곱해요? 1 마이너스 루트 3 i를 곱하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럼 분자는 약분이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얘는 실수 조건 나와 있지? 당연히 켤레근 같겠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다? 1 플러스 루트 3 i가 된다. 그럼 너네 방금 곱해봐서 알지만 곱하면 뭐 나와? 4 나와죠. 그럼 나머지 한 근까지 곱했을 때 지금 8 나오고 있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이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근이 1개, 2개, 3개가 다 나왔어. 맞지? 근데 개수를 모르지? 그럼 뭘 써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되겠죠. 됐죠? 됐어요? 답까지 안 내도 되지? 내줘? 하율아 내줘? 너 풀었을 거 아니야. 답 안 궁금해? 그렇구나. 답 몇이야? 4야? 뭐야? 몰라? 나 진짜. 자,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i였고요.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i였고요. 하나는 2였나?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몇이에요? 4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겠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해서 더해준 게 b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2개 곱하면 4고요. 이렇게 2개 곱하면 2 마이너스 2루트 3i고요. 얘랑 얘랑 2개 곱하면 2 플러스 2루트 3i가 돼서 더해주면 얘네가 사라지고 2, 4니까 8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답은 4겠네요. 맞았네요.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같이 하자.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자, 여기에 세근이니까 니네 식 볼 때 아직도 습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오늘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봤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셔야 돼요? 네. 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얘의 값을 구하려면 주어진 꼴을 잘 봐야지. 맞죠? 그러면은 이 모양을 봤을 때 얘랑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무작정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든지 무작정 뭔가 식을 뭔가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유사한 점이 있는지 뭐 그런 꼴을 자꾸 보라는 거야. 식의 형태를.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 넘기면 뭐가 돼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겠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겠다. 얘는 마이너스 감마 제곱분의 1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꼴이니까 지금. 됐지?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우리 이거 값이 몇인지 구할 거야. 근데 3차식을 주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세 근을 구해봐도 되기에는 하겠지만 지금 구해지나요? 안 구해지죠? 왜 안 구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안 구해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너네가 여기서 잘 책을 꼼꼼히 안 봤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서 근을 못 구하는 3차 방정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못 구하는 거 우리가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거 지금 근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요. 맞죠? 왜 못 구해요?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야? 아니죠? 그러면 쌤이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뭘 했어? 조립제법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인수정리라고 대답해 주세요. 인수정리를 하는 와중에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조립제법이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해. 오케이? 그럼 얘 조립제법 돼?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상수항의 약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걸 후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의 후보. 근데 그거 지금 1밖에 없어요. 그럼 1 넣든 마이너스 1 넣든 얘 0 안 나와. 그럼 그렇게도 안 돼. 그럼 인수정리도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못하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세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꼴을 자꾸 봐서 꼴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됐고, 그럼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우리 식이 주어졌고 세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그냥 딱 이것만 보고 딱 뭐 생각해야 되냐? 근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하셔야죠. 니네 지금 2차식 주어지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한번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가 합한 거 하나, 맞죠? 그 다음에 곱한 거에 합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지. 그럼 얘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요 녀석을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그럼 분모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분모끼리 다 곱했으니까 통분했다라고 보는 거야. 됐어? 통분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뭘 곱한 거야?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곱한 거죠. 그러면 베타 감마의 제곱. 그럼 여기다는 뭘 곱했어? 알파 감마의 제곱. 그럼 여기다는 뭘 곱했어? 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됐죠? 그럼 다시 니네 이거 보고 뭐 생각해야 돼?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인데,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꼴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얘를 알파 베타 감마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알파 베타고 b가 뭐야? 베타 감마지. 아우 쏘리, 여기 잘못 썼네. 알파 베타, 여기가 베타 감마, 여기가 감마 알파라고 볼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건 뭐라고 해야 되냐?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를 곱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에 베타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 맞지? 그럼 요거는 뭐라고 봐야 돼?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랑 곱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랑 감마 하나 더 곱해져 있다. 맞죠? 그럼 얘도 그럴 거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로 묶고요.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얘가 세근의 합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세근의 곱이니까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1차항의 개수인 거잖아. 근데 1차항이 없지? 그럼 0이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야? 왜? 여기가 그치 곱한 거니까. 그러네. 쏘리. 됐죠? 졸지 마. 11번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세 근을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는 세 근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B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네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얘래요. 됐죠? 그럼 얘네를 세 개를 더해. 더하면 통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는 뭐 곱해야 돼요? 감마 곱해야 되겠죠? 여기는 알파 곱해야 되겠죠? 분모 분자에. 여기에는 베타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되겠다. 맞죠? 그럼 세 개 더한 걸 통분만 했으니까 더한 걸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몇이에요? 2인 거죠. 이거의 세 근의 합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아까 봤던 이런 모양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에다 베타가 하나 더 곱해진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도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감마가 하나 더 곱해진 거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가 하나 더 곱해진 거고. 이해했지? 그러면 통분이 된 건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얘 한번 통분이 된 건 아니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 두 개 곱했다면서요. 너무 암산하면 너네가 헷갈리려나? 얘네 두 개 곱한 게 알파, 베타, 제곱 알파 아니 감마 분의 1이에요. 맞죠? 요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요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분의 1이죠. 됐죠? 그럼 통분을 하려면 분모가 다 똑같아져야 되니까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는 뭘 곱한 거야? 알파랑 감마 곱했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 감마. 그럼 여기다가는 뭘 곱해? 알파, 베타. 여기다 뭘 곱해?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해 준 게 지금 곱의 합의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쓰고 얘가 4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면 얘네를 곱한 거니까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 곱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게 1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몇이랬어? 마이너스 C랬지? 그러면 얘는 C제곱이 되겠죠? 그럼 C제곱은 1이 되겠네? 맞죠? 그럼 벌써 구했네?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까? 그렇죠. B를 바로 알 수가 있네요. 이 식에다가 얘가 C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은 이게 4가 나오는 거네.
근데 아까 이게 b라고 했으니까 b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b제곱은 16인 걸 알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게 나왔고, 지금 c제곱이 1이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c가 되는 건가? 마이너스 2c? 근데 얘가 마이너스 a인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럼 a는 2c인 거잖아. 그러면 제곱을 양변에 해주게 되면 a의 제곱은 4c 제곱이죠. 그러니까 c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뭐 굳이 여기에서 c가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생각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a제곱은 4라고 해서 b제곱 16, c제곱 1. 그럼 몇이에요? 21이 나왔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방정식 요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럼 양변에 x를 곱해서 얘는 x의 제곱, 여기 x 곱해서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x, 여기 x 곱하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얘 보면 뭐 생각나야 돼?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요 식을 보고. 맞죠? 공식이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요 녀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라고 켤레 복수수를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래요.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얘가 넘어가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자, 아까 쌤이 여기에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몇이랬어? 1이랬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그러면 오메가는 뭐랬어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된다라고 했고, 1을 다시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지금 요 식의 근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x의 세제곱은 1이고 여기다 한 근을 넣어서 오메가 세제곱은 1 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렇게 바뀔 거고요. 이 약분하면 뭐랑 같았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같았어. 그럼 오메가는 뭐랑 같아요?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됐지? 자, 그러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 나오죠.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였으니까 똑같이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답이겠다. 됐니? 한 3개 정도만 해볼까요? 자, 17번 한번 볼게요.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실근 허두 모두 같는데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지금 이 방정식을 어쨌든 풀었을 때 어때야 돼요? 풀었을 때 어떻게 될까? 실근과 허둔 모두 갖는다. k의 값을 구하시오. 얘를 a로 일단 치워놨까 이렇게. 그죠?
그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26 12 15 그럼 3하고 5 a 플러스 3 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가 맞죠?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바꿔주면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판별식을 좀 써야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면 k의 제곱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얘니까 1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실근 갖고 얘가 허근 갖는다고 하던지 얘가 허근 갖고 얘가 실근 갖는다고 하던지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어떤 경우를 먼저 볼까요? 얘가 실근? 얘가 허근? 그럼 얘 실근 가지려면 어때야 돼? 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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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판별식 쓴 건데. 얘도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20 아니지 20이 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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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실근 이렇게 얘가 허근 그쵸. 그렇게 따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지금 성민이가 얘기한 게 뭘 얘기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사실 판별식 쓴 게 얘가 실수고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 얘가 허근을 갖고 얘가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쌤이 지금 말하려고 한 거를 성민이가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지면 되지 않냐라고 쉬운 것처럼 얘기한 건데 사실 쟤는 머릿속으로 다 따진 거야. 그 관계를.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얘는 어때야 돼?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데 얘가 허근이고 얘가 실근을 가지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러면 얘 지금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해주면 요 경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넘겨주면 k의 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k는 어때야 될까? k는 제곱한 게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이거 너네가 지금 부등식을 안 배운 상태에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2루트 3이잖아. 제곱하기 전에 루트 씌우면 맞죠? 그러면 제곱한 게 12보다 크려면 얘가 2루트 3보다 크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던지 해야 돼. 수직선에서 우리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잘 들어봐. 어차피 부등식에서 또 한 번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했지? 근데 쌤이 어떤 x의 값을 제곱했더니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대.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2보다 크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여기 있는 수들은 제곱하면 다 4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것도 어때? 마이너스 2점 몇이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수들이지? 그럼 제곱하면 어때? 다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아이고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요. 나중에 부등식 때도 할 거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제곱 루트를 씌웠을 때 2루트 3인 거니까 요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고 k는 2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됐어? 그리고 지금 요 녀석을 볼 때는 k의 제곱이 20보다 작대.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형태인데 뭐 이렇게 썼어요 쌤이. 뭐 작다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점 몇이나 이런 애들을 제곱해야 4보다 작죠. 맞죠? 그리고 2보다도 어때야 돼요? 4보다 작아지려면 2보다도 작아야 되겠지. 이해했지? 1점 몇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뭐 이런 수들은 다 제곱해도 4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들이 나오고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k의 값이 루트 2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루트 20보다는 크다라고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럼 k는 최종적으로 음수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는 어때야 돼? 2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쌤이 말을 좀 잘못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지만 실근 허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2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0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루트 12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몇 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래서 k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이 경우가 말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댔잖아? 그럼 얘가 뭐예요? 조금 전에는 얘가 실수고 실근 같고 얘가 허근 가질 때를 봤다면, 그렇게 해서 k의 값이 4가 나왔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허근 같고 얘가 실근 가지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보면 이번에는 공통범위가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둘 다 만족하는 k의 값이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진 않을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k는 4예요. (19번) 볼게요. 자, 요 녀석의 세 근이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 삼각형의 둘레길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x의 값이 3개가 나올 건데 일단 3이 하나 나왔네. 그럼 이제 또 한 근, 또 한 근 이렇게 있겠다. 이게 세 변의 길이가 될 거래.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어떤 경우가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고.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뭔가를 생각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쵸? 알파 또는 베타가 3일 수 있고요. 맞죠? 아니면 알파 베타가 같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먼저 볼게. 여기에서 한 실근을 3은 여기서 갖는 거지.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보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3이라고 보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근이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알파 또는 베타가 여기다 3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9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30 플러스 k는 0 나와야 되겠다. 그럼 k는 몇이에요? 21이에요. 됐어요? 그럼 k가 21이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7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 되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3, 3, 7이지? 그러면 세변이 3, 3, 7인 경우를 본 거야 우리가. 이 경우에서. 됐지? 됐나요? 그래요. 그럼 알파랑 베타가 같을 때,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이 같을 때니까 뭔 상황이야? 중근 갖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럼 중근 가지려면 K가 몇이어야 돼? 25여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근이 어떻게 나와? x-5의 전체의 제곱인 거니까 x는 5 나오죠?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3, 5, 5로 나오죠. 이때 이등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얘는 몇이야? 13이지. 그럼 얘는 몇이야? 13이지. 그래서 13. 그래서 13이라고 쓰면 될까요? 답은 13이 맞아. 어쨌든 둘 다 13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13을 쓰면 돼? 왜 안 될까요? 아니요. 이 첫 번째 경우가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 안 되죠? 이 경우 안 돼요 지금. 다 조건에 맞게 계산은 했지만 얘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하나가 3cm고 하나가 3cm고 하나가 7cm면 센티미터로 했을 때 이거 지금 내리고 얘 내려도 얘네끼리 안 만나. 짧아서. 가장 긴 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근데 3, 3 더한 것보다 가장 긴 게 더 크잖아. 그럼 삼각형 안 되지. 그러니까 1에서 13이 아니라 1에서 13인 거야. 됐죠? (20번) 할까요? 그래요. 20번 합시다. 자, 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자, 중간중간 질문 던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계세요.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래요. 그렇대요. 실수가 하나래. 그러면 알파가 실수던지 베타가 실수던지 하겠지? 근데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너처럼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탁 생각해서 딱 답을 내면 좋은데 우리는 그러기엔 아직은 초짜라서. 그지? 따져봐야 돼. 항상. 지금 성민이는 다 생각한 거야.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알파가 허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걸 거예요. 자, 알파가 만약에 실수라고 해보자. 그럼 실수 제곱하면 뭐 나와? 그죠? 실수 나오죠? 그럼 얘도 실수여야 되겠네? 같으니까. 됐어? 베타가 실수라고 해야 마이너스 이 베타도 실수인 거 아닌가요? 맞죠? 얘가 만약에 허수인데 마이너스 2 곱한다고 얘가 실수가 되진 않잖아. 그럼 베타도 실수겠네? 알파 실수면? 그럼 이 말에 어긋나네? 하나만 실수래잖아. 이지? 하나는 허수라는 소린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실수면 안 되네. 맞죠? 그럼 얘가 허수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허수는 어떤 허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I 꼴이 있고 그냥 복소수 꼴이 있고 순허수 꼴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얘 0 아니고 얘 0 아니면 제곱했을 때 얘는 반드시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로 이렇게 나와요. 제곱을 해도. 알파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얘 제곱하면 이런 꼴로 나온다고. 그럼 베타가 반드시 어때야 돼? 마이너스 2 곱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허수여야만 이렇게 허수랑 같을 수 있겠죠. 이해했지?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도 안 돼. 그러면 알파는 BI 꼴이라고 순허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얘는 실수가 될 수 있지. 됐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베타인데 얘는 어때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수가 되겠지. 그래서 베타는 실수고 알파는 허수여야 되는데 됐어? 순허수여야 돼. 그러면 얘가 허수, 얘가 실수, 얘가 허수. 근데 쌤이 여기에서 실수 조건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아까 대부분의 경우에 다 혈렉은 갖는다라고 했죠. 그럼 나는 얘를 알파를 아까 저기서 표현했던 대로 순허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혈렉은이니까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됐니? 자, 그렇대요. 그래서 얘를 풀 거래. 그러면 얘네 지금 3개 다 더하면 실수인 녀석을 A라고 써볼까요? 그럼 얘네 셋 다 더한 게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BI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얘네 사라지고 A만 나올 거니까 한 근은 한 실근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세 근을 다 곱하면 뭐예요? B제곱이죠? 마이너스 K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해했지?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BI. 이렇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곱하면 플러스 B제곱.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K니까 뭐 똑같은 식이 나왔네? 맞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갈까요? 우리가 이 관계를 갖고 실근 허근만 따졌지 식으로 보진 않았잖아 아직. 맞죠? 여기가 1이니까 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했고 맞죠? 얘가 알파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맞나? 마이너스 2가 맞죠? 그럼 뭔가 이상한데? 얘 마이너스 b제곱이 맞나? 알파의 제곱은 bi의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맞잖아. 그리고 베타에 1 들어갔잖아. 아 그럼 b제곱이 인가구나. 아, 쌤이 잠깐 얘가 허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 허수가 아니죠 지금 b는. 이건 실수했어. 그럼 b제곱은 2니까 b는 몇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돼요? 루트 2i라고 쓴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지. 이해했지? 그럼 3개 곱한 게 요렇게 아까 나와서 b제곱은 마이너스 k라고 했으니까 b제곱은 몇이에요? b제곱이 얘를 의미했던 거잖아. 맞죠? 그럼 루트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죠? 그럼 k는 몇이야?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k값 구할 필요 없구나. 미안해. 지금 쌤이 좀 길어지니까 지금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베타 제곱하면 몇이에요? 1이죠 그냥. 감마 제곱하면 몇이에요? 계산하면?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맞지? 하나만 더 합시다. 도전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얘 두 허건을 이렇게 한대. 그럼 아까 우리 오메가로 봤으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놓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이해했죠? fn은 알파와 베타의 지수가 n일 때 n제곱해서 더해준 값이래. 얘는.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알파를 오메가, 베타를 오메가 바로 보는 거니까 n에다 1 넣으면 좌변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죠. 하율아 듣고 있니? 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2 넣으면 뭐라고 써야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여기서의 두 허근을 이렇게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식을 써주면 얘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빤 거지. 두 근의 합이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오메가 바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인데 제곱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과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같죠? 그래서 기억 맞아요. 됐죠? 자, 3n이 들어갔어요 이번엔. 그러면 오메가의 3n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3n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얘가 2라고 하는 게 참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됐지? 근데 이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의 n제곱이고 얘도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n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 더했네. 얘 세제곱하면 몇이에요 지금? 1이죠? 그러니까 얘 1이고 얘 1이니까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니은 맞아요. 하은아 이해감?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디귿. 디귿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오메가로 바꾸면 오메가에 3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는 거는 밑끼리 곱한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됐어? 하민이 아니? 지금 쓴 거 잘 이해 안 가? 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메가의 3n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1이죠? 얘 어차피 1이죠?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같니? 아까 쌤이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다고 했게? 지금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오메가 바는 1이죠? 오메가 네 지금 이거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 바분의 1이죠? 근데 1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댔지? 그럼 약분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같은 이유로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